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법관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자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는 걸 입증할 자료로 판결 14건을 선별한 문건을 만듭니다.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왔다는 걸 사법부 스스로 자인한 거죠. 물론 자기들끼리 몰래.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장한 법관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판결이 박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본 판결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응 논리에 불과했다. 이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대법원장이 거꾸로 그 독립을 앞장서서 무너뜨린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건 가소롭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 남북미 뉴스가 너무 커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가 묻히고 있는데 이거는 묻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자체를 뿌리채 흔드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앞으로 누가 법원 판결을 믿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제3자 뇌물죄 무죄 선고했던 정영식 판사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이 엄청났어요. 예. 그때 이제 뭐 보수 매체나 보수 진영에서 그 대응 논리가 뭐냐면 그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예. 뭐 변협도 그랬고 조중동도 그랬고 관련 단체들도 다 그렇게 그런 논리로 대응을 했는데 근데 대법원장이 자기들끼리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판결을 내렸다. 를 사실상 자인하는 문건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예. 네, 그 문건이 나온 거고요. 그 문건에도 협력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재판을 거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거래라는 표현도 직접 쓰고 있죠. 그 문건에 스스로. 예. 그걸 들고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 이걸 하게 해달라고. 네, 상고법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핵심이었는데요. 물론 들고 갔던 문건 자체가 상고법원 법관 임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건이라고 하고요. 블랙리스트, 소위 이번에 사법거래 관련되어 있는 문건을 들고 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심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뭐 그 실무 책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법부한테 이제 조사 권한이 없죠. 네, 조사 권한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진실을 확인하려면 네, 이제 수사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때까지 이제 뭐 사법부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관 독립을 정치인 눈에 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침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짜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건데요. 네, 이건 뭐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사법부로서는 이제 망설여지겠죠. 사법부, 삼권 분립 하에 사법부가, 한 축인 사법부가 행정부 산하에 있는 검찰에게, 자신들을 수사해달라고 직접 의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런 뭐 전례도 없고, 네, 물론 전례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요. 어디든 성역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된 태도를 조금 바꿨는데요.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자신 또한 수사 의뢰할 생각 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아니 그거 어떻게 묻고 가냐고. 네, 법원의 신뢰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큰 일이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민주당의 판사 출신 박범계 수석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전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또 남북미 문제. 네. 첫 번째 뉴스가 뭔가요?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요. 판문점에선 의제 협상이, 싱가포르에선 구체적인 회담 실행계획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라인도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북미 의제팀은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 송일각에서 이틀째 실무회담을 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양국 의전팀의 정상회담 실행계획 논의가 늦어도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집사, 김상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만나고요. 또 조지프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만난다라고 합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해 CIA 국장 때 만든 CIA 팀이 별도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해요 뉴스가. 근데 이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가 요즘 준 전문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저기서 만난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저기서 만난다는 건데 여러 이 남북미 관계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들은 풍월이 있어서 이제 정리가 좀 머릿속에 됐습니다. 우선 뉴욕 팀은 원래 거기가 이제 유엔 대표부가 있어서 예, 그렇죠. 전통적인 소통 창구라고 합니다. 상시 연락하는 창구라는 얘기고 여기서 현재 드러난 가장 중요한 팀은 통일각에서 만나고 있는. 그렇죠. 여기서 비핵화 의제를 얘기한다는 거고요. 예, 전문 외교가들이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마도 그 협정문 담길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가 있는 팀들은 의전이나 경호라든가 뭐 아니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선 그렇죠. 짜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드러나지 않을, 아마도 정상회담 이후에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조건들, 이런 건 민감한 거 있겠죠. 예. 그런 민감한 사안들은 CIA와 통전부 여기서 지금 따로 의논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나중에 보게 될 것은 통일각에서, 그리고 민감한 아마도 물밑 조건들은 CIA와 통전부가 우리나라 국정원 CIA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게 끝나면 폼페이오가 한번 북한에 더 가지 않겠는가. 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로 오고 가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네. 통전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또 미국에 가고, 여기 언론에서는 이제 안 나오고 있지만 서훈 국정원장이 또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역할하듯이 그런 역할 하지 않겠나. 네, 뭐 이렇게 예. 4개의 팀이 움직이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가 여기서 누구 만나고 저기서 누구 만나고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4개의 팀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뉴스를 종합해 보면. 자세한 거는 저희가 또 3부에 정세현 전 장관이 한 번 더 나오시기 때문에. 근데 어제 일단 통일각 팀은 잘 끝났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SBS가 보도를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체제 보장에 대해서 양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미국 협상팀이 1차 협상 결과를 본국으로 타전했고 현재 서울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추가 훈령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겠죠. 이런 내용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고요. 예. 뭐 단계가 끝나면 미국에서는 워싱턴에 보내고, 북한에서는 평양에 보내서 허가를 받고 그다음 진도를 나가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열린다는 거죠.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다는 거는 자신들의 부자진을 다 끌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럼 그 정도에 맞먹는 수준으로 다시 한다라고 해야 하는데, 다시 한다는 얘기는 그냥 뭐 트위터에서 한두 줄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리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계가 풀리고 있다는 시그널들은 꽤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연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북 제재가 무기한 연기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르면 29일, 그러니까 오늘 수십 건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방안 검토해 왔는데 이것이 미뤄졌다라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소식은 싱가포르에서 남북미가 만날 수 있다. 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기록으로. 싱가포르로 그 장소가 결정된 이후에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싱가포르의 뭐 접근성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얘기 쭉 해왔는데 그 이유가 아닐 것이다. 예, 그 이유가 아니라, 첫날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두 번째 종전선언을 하려는 의도가 여기 있는 게 아니겠냐고 제가, 당일날 말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7일에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면서요.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미회담이 성공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아직은 뭐 바람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그 문 대통령 입으로 예, 이거 끝나자마자 3자가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했어요. 직접적으로는. 예. 그런 식의 추정 보도는 있었죠, 중간중간. 네. 네, 대통령의 입으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훨씬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꽤 있다, 직접 말한 이상. 그러므로, 제가, 싱가포르로 결정된 직후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겠냐고 했던 거, 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록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알긴 하겠는데. 네, 부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점 전문가가 스스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예, 자랑 한번 해놓고요. 자, 네. 뉴스 하나 정도 더 해야 될까 싶습니다. 오늘 또 많아가지고. 네, 뉴스 하나만 더 하게 되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열린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도요.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재판이 결국 13분 만에 끝났고요.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에 나올 것을 명령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안 나오면 강제 구인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들어가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풍계리 얘기 짧게 하고 마치면,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그러면서 이어진 2박 3일 동안의 극적인 릴레이 이벤트들이 아니었으면 풍계리가 지금까지 큰 뉴스가 됐겠죠. 그리고 그 화면 자체가 주는 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큽니다. 다녀온 기자들 다 잊혀졌어요. 어떡합니까?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잠깐 하면서요. 관련된 뒷이야기를 풀어놓긴 했습니다. 네. 그분들 저희도 사실은 다녀온 분들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급 관심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선도적으로 폐기 조치한 건 굉장히 큰 일인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죠. 비핵화를 하겠다. 자꾸 이제 보수 언론에서 쇼라고 하는데 보수 정당이나 이게 과거의 영변 냉각탑. 그렇죠. 폭파하고는 다른 것이 그때는 우리가 폭파할 테니 미국은 테러 지원국 해제를 해달라 이런 조건으로 맞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 조건을 걸지 않았거든요. 북한이. 아무 조건을 걸지 않은 채 선제적으로 했는데 이건 이제 북한의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북한이 요즘 계속 주장하는 것이 스스로 결단해서 스스로 결단해서 본인들의 스케줄에 의해서 명예롭게 비핵화 조치를 시작한 것이다라는 걸 세계에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이게 자존심인 겁니다. 어제 북한 노동기관지 노동신문도 그와 같은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계속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이제 그 제재 압박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북한이 화가 나는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먼저 나선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스케줄대로 하는 거다. 그런 자존심이고 명예롭게 우리는 스스로 비핵화의 길에 들어섰다. 이런 거거든요. 북한의 논리는 그렇게 그런 것이고 실제 그런 조치의 첫 번째 단계로 풍계리 폐기했는데 폐기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는 바람에 네. 국내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요. 강원랜드에 15명 청탁했고요. 전과 사범의 고교 동창을 사회이사로 추천했다라고요. 어제 KBS가 전하고 있습니다. 전과 사범이라 하더라도 일만 잘하고 그리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죠. 그건 그런데 폭력 등 전과 사범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을 못 맡을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체포동의안이 72시간 후에
만약에 그 상정이 아니면 자동으로 올라가죠. 예.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아무래도 한동안은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을 상태라서요. 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